이별 후에 상대의 새로운 사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네,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별하고 나서 아마 이 상황이 가장 두려운 걸 거예요. 재회를 원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상대방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일단은 받아들여야겠죠. 이별함과 동시에 상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고 싶어하는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 실망하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우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첫 만남은 정말 쉬워요. 만남 자체가 시작되는 거는 작은 호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말 작은 호감만으로 만남이 시작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남이 더 관계가 깊어지고 좋은 만남이 되고 또 감정이 커지려면 무단히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한테 돌아올 확률도 커질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사람과 헤어지고 혹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올, 재회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만남을 시작을 하고 두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장애, 즉 이별하고 나서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제외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까워지기 힘들 만한 장애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 요소 가장 쉬운 거, 첫 번째로 우선 상대에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에게 충분히 가치가 남아있고 감정이 크면 새로운 사람과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고 싶을 때 소개팅 같은 걸 했다고 해요. 근데 소개팅 했던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도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거나 또 감정이 그 사람한테 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거에 속하겠죠? 좀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별 이후에도 본인의 가치라든지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이런 감정의 크기가 크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엄청난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 그 장애물에 속할 거예요. 먼저 이별 이후에서 이별을 여러분과 할 때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직이라든지 또 이직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이별을 했다.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장거리, 이런 환경적인 요소, 또 상대방이 군대를 갔다던가 유학을 갔다던가 이런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환경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났다고 하면 분명 그것도 그 새로운 사람과 만들어지기 어려운, 좀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 요소에 포함되겠죠. 만남을 시작했는데 장거리야. 만남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 만남을 시작했는데 유학을 가버린다던가, 만남을 시작했는데 군인이야. 이런 것처럼 만남은 시작하는 건 쉽지만 그걸 만들어 갈 때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 장애 요소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또 장애 요소가 되는 게 이별하고 나서 상대방의 취향이라든지 상대방의 성격,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과 만들어 가려면 뭔가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맞아떨어져야 더 좋은 만남 그리고 빠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유대감이 생기겠죠. 근데 취향을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취향과 새로 만나는 사람의 취향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는 뭐 정보를 얻었을 때 말이겠죠. 근데 상대방한테 새롭게 생긴 사람과 상대방의 취향이라든지 성격, 성향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도 큰 장애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만남을 더 좋게 또 깊게 만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또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이별 후에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상대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인 경우, 좀 이런 경우에도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래 만나고 있는 사람과 연인으로 됐다라고 하면요, 우선 그거는 순간적인 이별,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 누구나 이별을 원하는 사람도 공함을 느껴요. 외롭단 말이에요, 쉽게. 새로 생긴 사람이 상대와 오래 함께 했던 지인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봐요. 오래 만났는데 여러분과 만나기도 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을 안 만나고 그 지인과 연인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그냥 지인으로만 놔뒀다는 거는, 즉 연인으로서의 매력이 그분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별하고 나서 공허함이라든지 외로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고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이 이외에도 장애물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뭐 재회를 원하는데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좀 그런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분명 여러분한테도 기회는 와요. 상대에게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하더라도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회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이런 감정의 크기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키우시면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재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즉 여러분은 상대와 만남을 시작했고 수많은 장애를 이겨냈고 또 그 장애를 이겨내면서 감정이라든지 또 가치를 키워왔단 말이에요. 분명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노력하시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나 모레 정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밤 되세요. 이별을 하고 나서 재회를 하고 싶은데 가장 두려워하는 생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대방이 대체자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만들어 갈 때는 처음부터 감정이 너무 커서,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을 해서 만남을 만들어 가진 않아요. 호감,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을 때 이 만남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대체자가 생길 확률, 상대방이 누군가 만날 확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4가지 요소 정도를 생각해 보면 돼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4가지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유사성, 세 번째는 신체적인 매력, 네 번째는 혼신도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4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면 대체자가 생길 확률이 커요. 하지만 이 4가지 요소가 낮아. 그러면 대체자가 생길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로 들어보자면 상대방이 취업을 한 분이에요. 상대방이 남자분인데 취업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여자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남초 회사예요. 남자 직원들이 많고 여자 직원들이 거의 없는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접근성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유사성을 만들 수 있는 대상도 떨어져요.
네.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거의 생활 반경이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은 일단 두고 네 번째로 헌신도. 취업하고 나서 성공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든 여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한테 헌신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접근성, 유사성, 거기에 헌신도 낮기 때문에 대체자가 생길 확률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 같은 경우는 외모예요, 외모. 상대방을 생각해 봤을 때,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호감을 막 불러일으킬 정도의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안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 접근성, 유사성,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 외모, 네 번째로 헌신도, 이렇게 네 가지를 따져보면 확률적으로 대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률이 큰지 낮은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별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절반인 상대방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겨요. 이별을 했으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별했으면 공허할 테고, 공허함이 찾아오면 누군가 찾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자가 생기는 경우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게 되면요,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런다고 본인을 만날까? 재회를 할까? 일단 재회를 생각하면요, 포커스를 다른 데 두지 말고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와 감정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재회가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하더라도 재회는 가능해요.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머리를 차갑게 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애는 정말 시작은 쉬워요. 시작은 쉬운데 서로 맞춰가는 과정과 또 감정을 키워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만남은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은 쉬워요. 근데 이 만남을 키워나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만나는 건 쉽지만 그 만남을 잘 만들어가고 감정을 키워나가는 거,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두 사람이 과연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감정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상대방이 이별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도 나한테 감정이라든지 가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는 거를 여지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감정이 큰데 새로운 사람한테 대한 감정이 쉽게 커지겠어요? 잘 만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성향과 취향적인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아요. 만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성향이라든지 취향, 성격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정보가 있어야 되지만 새로운 사람과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성향이. 또 취향이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그것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장애물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또 이별할 때 상대방이 상황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요.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만남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가까운 지인들, 공허함 때문에 빠르게 유대감이 큰 지인들과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매력이 크고 감정적인 마음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본인을 만나기 전에 그 지인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을 놔두고 왜 본인과 연애를 하겠어요? 감정적인 것들이 없는 상태인데 공허함 때문에 또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허하고 외로울 때 옆에 있으니까. 근데 남녀는 감정이 핵심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 빠르게 그런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애물을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대체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깨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일단은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더라도 본인한테는 안 와요. 일단 이별할 때 안 좋은 것들이 있었을 거고 이별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감정이 낮아졌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별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외에는. 본인과의 관계, 또 본인과의 감정,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장애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남녀는 감정이 커야 연애를 하는데 이런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만남을 만들어갔다?
라고 하면 상대방과 대처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할 거예요.